11월, 12월 같은 장은 정말 운이 좋았던 장이고요. 1월 같은 장이 원래 장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점검편입니다. 이게 이제 다 초보 투자자들 얘기예요. 그쵸. 어느 정도 한 뭐 2년, 3년, 5년 되신 분들은 사실 지금 1월 달에 하락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뭐 차트를 이렇게 월봉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월봉으로 한번 보면 1월 달은 사실은 고점 대비는 빠졌죠, 당연히. 네. 고점이 3,256인데 종가가 2,976이니까. 근데 고점 대비 종가가 약 10% 빠졌습니다. 그죠? 네. 퍼센트로 보면 고점이 13%고 저점이 3%니까 네. 딱 10% 빠졌거든요. 그래서 10% 조정이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내 계좌가 평균값으로 10%가 까진 거고. 근데 그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점 대비잖아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가장 슬픈 사람은 3,200. 1월 11일 날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계좌 평균은 10%가 까졌을 거예요. 하지만 금요일의 저점이 1월의 저점도 안 깼고 1월 초의 저점도 안 깼고 그러면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네. 어쨌든 계좌 평균으로 무조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들 죽는 소리를 하고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장이 강세다 약세다 또는 하락이냐 상승이냐를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누구 말이 맞지라는 그런 공부는 중요하지만 너무 휘둘리지 말고 네. 요번 1월 달에 배울 수 있는 점은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되냐면 11월, 12월 같은 장은 정말 운이 좋았던 장이고요. 1월 같은 장이 원래 장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철학을 좀 반드시 세우는 기회가 되라. 무슨 철학이냐면 주식 투자는 나를 편안하게 돈 벌게 매일매일 주가가 오르는 시장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어. 근데 그 오름과 내림이 아까 말했던 단기, 중기, 장기에서 단기로 한 달, 두 달 내릴 수가 있죠. 왜 없어요? 하지만 중기로 6개월, 1년 동안은 그래도 좀 오를 확률이 높지 않나? 또는 장기로 3년, 5년 동안은 그래도 오를 확률이 높아. 그럼 나는 주식시장에 오늘 하루만 참여한 건지, 6개월을 참여한 건지, 1년을 참여한 건지, 10년을 참여한 건지에 대한 마인드를 분명히 다시 다질 필요가 있고요. 오래 하실 생각이면 한 달 동안 10% 빠졌다고 결코 슬퍼하실 필요도 없고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네.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인드는 잡았어, 네 말대로. 그래서 내 계좌를 다 팔으란 얘기니 아니면 뭐 계좌에 현금 있는 거 다 사란 얘기니 다 팔지도 않고 다 사지도 않아야죠. 네. 세상에 그런 주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선물 옵션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려면 왜냐하면 선물 매수 매도는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매수하면 되고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면 매도하면 돼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떨어지는 데에 돈 벌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데 돈 못 거니까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단기, 중기, 장기 흐름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판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래서 현금 비중에 대한 말들을 보통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100% 주식이 있었는데 1월 달에 불안했어요. 그러면 내가 10종목, 20종목이 있었다면 좀 소위 말하는 쩌리 종목들 10종목, 20종목 있었는데 얘는 평소에도 별론 것 같았어. 그러면 마음이 불안할 때 별로였던 것 같은 애들을 팔으라고요. 그러면 나는 현금 비중이 조금이라도 더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럼 이것저것 사지 말고 갖고 있으면 나는 현금 비중이 조금 높아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정말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좀 팔아놓자. 그러면 현금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전략은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갔을 때 네. 지수 관련 대형주는 당연히 못 오르겠죠. 왜냐하면 지수 관련 대형주는 11, 12월처럼 지수가 빵빵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조금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시장은 키 맞추기라는 전략들이 있어요. 뭐냐면 대형주가 한번 간 다음에 쉴 때 그 아랫단에 있는 뭐 1조짜리, 5천억짜리, 3천억짜리 또는 1천억짜리 이런 애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포트 비중이 만약에 100% 대형주만 있다면 대형주의 비중에서 중소형주를 조금 높이는 이런 좀 약간 세밀하고 예민한 전략들까지 구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중수급 되는 건데 초보자분들은 또 이렇게 하다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대형주는 나 그냥 삼성전자 갖고 있을래. 뭐 현대차 갖고 있을래.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소형주 2천억짜리, 3천억짜리를 어떻게 고를 거야? 성공한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좀 안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 것들은 조금씩 쳐내면 분명히 현금 비중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면 그리고서 기다리시면 돼요. 답하는 전략은 전혀 말하고 싶지 않고요. 네. 또 하나는 ETF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뭐 어떤 업종 ETF들, 뭐 2차전지 ETF나 뭐 바이오 ETF나 여러 가지 ETF들이 있죠. 뭐 그 정도까지는 그래, 뭐 주식 종목 선정하기 힘드니까. 저는 원래 ETF 상품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 이유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에 대해서 저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보는데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거예요. 예전홀친 펀드예요. 그죠. 뮤추얼 펀드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굳이 펀드에 가입을 안 하고 ETF도 펀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좋은 종목 사면 돼요. 시장 ETF를 안 사고 시장에서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거나 또는 2차전지 ETF를 안 사고 2차전지에서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래 나는 종목도 고르지 못하고 시간도 그쵸. 없어. 그럼 그런 분들은 오케이 뭐 적당히 업종 좋아 보이는 거 ETF 사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인버스 고퍼스의 폐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인버스 고퍼스 ETF를 하지 마세요. 하려면 네. 정말 시장 지수의 움직임은 결국은 인버스 고퍼스는 결국은 코스피 200 선물의 기초 자산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럼 코스피 200 선물 옵션하고 선물은 그 뭐 자격 조건도 있어야 되고 막 해요. 네. 뭐 연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고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식 투자랑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지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과 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ETF를 하시더라도 인버스 고퍼스까지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주식 투자의 본질도 약간 훼손되고 선물 옵션을 매매하는 정도 실력도 안 되고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야 지금은 조금만 흔들리면 야 지금은 인버스 살 때야 고퍼스 살 때야 그러는데 그런 자세로는 선물 옵션 쪽의 매매 대가도 될 수 없고 주식 투자자로서의 투자자도 될 수 없다라는 당부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무사님 말씀드린 게 제가 생각나는 게 작년에 어느 증권사에서 이제 고객 계좌를 조사했어요. 2020년 뭐 1월에서 11월까지 계좌 수익 다 수익이 많이 났을 거잖아요. 근데 20대 남자의 수익률이 3.8%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버스 고퍼스. 그렇죠. 이걸 샀다가 예. 그 나이 때 여성분들 수익률이 잘 나왔어요. 뭐 삼성전자 이런 큰 남자들은 약간 한방 아닌가 있잖아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버스 고퍼스는 한방도 아니에요. 인버스 고퍼스는 한방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한방하고 싶으면 우리 저런 말이 있어요. 원수의 자식에게 옵션을 가르치란 말이 있어요. 정말 한방 좋아하시면 옵션을 하시면 되는데 100% 망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옵션은 만기일날 휴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대신 만기일날 대박이 나면 막 10배도 나겠죠. 뭐 9일날 때 200배로 났는데 그런데 한방 노리려면 차라리 그래서 제가 선물 옵션 공부하시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권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인버스 고퍼스를 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선물 옵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하방에 수익이 나는 레버리지 인버스나 곱하기 2인데 굳이 주식 투자자가 그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현금 비중 조절로도 충분한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지수에 대한 설명 이 정도? 그럼 이 선물과 옵션 관련해서는 세무사님 이쪽도 잘 아시죠? 그렇죠. 제가 세무사님과 다음에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지만 선물 옵션 얘기 많이 듣는데 이쪽 시장을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요거 관련해서 언젠가 특집을 하나 나중에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첫 번째 이야기 해주신 게 이제 지수 분석으로서 지수 월간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1월 달은 조정을 받았지만 뭐 변동성이 큰 이유, 크게 보이는 약간 착시 효과 또는 실제로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현재까지는 게임 스탑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공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이해하시고 판단해라. 중장기적인 악재라고 보진 않고 단기 악재고 역시 추세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고 단기 조정이다. 이 정도로 지수. 그렇죠. 실제로 세무사님 말씀대로 지수는 약간 오른 게 어쨌든 1월 4일 날 종가는 2,944. 그리고 1월 말일에 종가는 2,976. 결론적으로 1월은 우린 폭락장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월은 30포인트는 오른 장. 그렇죠. 올랐을 때 꼭지가 내 본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3,200대 얼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한 중수쯤 되면 그 키높이에 맞춰서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궁금해진 게 이 또 슈퍼개미는 고수 중에 또 고수 아닙니까? 또 세무사님은 그 고수 중에 또 고수. 세무사님 계속 같은 듣고 있어야 되나요? 1월 달에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데 뭐 종목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네. 저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이 이제 워낙 좋았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또는 중소형주 비중을 좀 늘리거나 네. 뭐 그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간이 안 되는 초보자분들은 아무것도 못 하셨을 텐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저는 그러니까 손절매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의 논쟁에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매를 20년 동안 해오면서 주식을 했던 사람이고 네. 손절매라는 건 결국은 내 생각과 다르게 주가 움직임이 안 좋아지거나 차트가 붕괴되거나 했을 때 야, 이 종목은 잘못 판단했나 하면서 이렇게 팔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쳐낸 것들도 몇 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쳐냈으면 현금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계속 추가 매수를 해야 되니 야, 오늘 또 떨어지네, 또 떨어지네.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 왜냐면 그럼 현금 비중이 다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안할 때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게 맞고 그런 전략으로 저도 종목 중에 좀 쳐낼 것들은 쳐내고 근데 근간은 흔들리진 않았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 작년부터도 계속 성장주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네. 사실 요 직전에 왔을 때 기억나는 게 그날 LG전자 상한가 같은 날인데 아, LG전자. 그날 상한가 때 막 얘기했는데 그 뒤부터도 더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성장주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특히나 20년 내내 좋아했지만 최근의 장은 더욱더 저는 성장주가 좋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성장주 갖고 있던 것들 중에 좀 조정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계속 유지하는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대형주가 좀 쉰다면 중소형주를 이렇게 매기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매기라는 건 시장의 흐름이죠. 시장의 돈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포착될 때마다 예를 들어 내가 2차 전지 대형주를 갖고 있었는데 2차 전지 중소형주 중에서 좀 움직임이 나는 것들 또는 반도체 대형주를 갖고 있었는데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이런 쪽에 좀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조금씩 사는 것도 있죠. 제가 인터뷰를 많이 좀 진행해 보니까 이 자리에 이제 슈퍼 개미 같은 전업 투자자분도 많이 나오시고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뭐 이런 이제 전문가 집단도 나오시는데 이게 약간 양 집단이 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슈퍼 개미 분들은 제가 생각해서 좀 감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 감. 뭔가 이거 어떻게 지수가 좀 잘 오를 것 같다, 아니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감들이 다 포함된다면. 촉. 그리고 기간에 이제 전문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이제 시장 현황을 좀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사님은 이 둘 다를 제가 계속 고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닙니다. 그런 세무사님의 1월 지수 분석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업종 대표주 분석 시간이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김 작가님이 처음에 그래도 세무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제가 이제 그러면 저는 너무 영광스럽고 좋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월말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네.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주식 강의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 평균적으로 한 달 또는 좀 바쁠 땐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프라인 뭐 한 200석 이렇게 빌려갖고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할 때 보통은 한 달 텀으로 해서 요번 달 이렇게 마감을 했고 다음 달 이렇게 보이네요. 이런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네. 오프라인 강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요번 달 이렇게 됐고 다음 달 이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용도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의 녹화일 기준으로 1월이 다 끝난 그쵸. 날이니까 이제 뭐 이제 2월이 시작되고 네, 나서 현재 1월 31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1월의 끝이 났으니까 아까 지수에 대해서도 네. 1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지수를 본 다음에 산업을 보는 게 이 탑다운의 분석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산업을 보기보다 업종 대표주를 시가총액이 큰 업종 대표주를 보라고 이런 기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산업을 보면 탑픽 종목을 또 골라야 돼요. 네. 근데 탑픽 종목,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그냥 보면서 얘도 좋아 보이네. 그럼 그 산업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두 번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은 업종 그렇죠. 대표주가 좋으면 그 산업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초보면 그냥 그 업종 대표주 사면 되고 네. 약간 중수 고수야. 나는 뭐 한 1조 5천억짜리도 비교하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조금 이제 시총 내려가서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투자자들 중에 네.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매일 보면은 좋겠다고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데, 야, 나는 매일 볼 시간은 안 되는데, 네. 그럼 토요일, 일요일 날 꼭 한번 보시라고요. 왜냐면 이게 시가총액 한 50위까지만 보면 거의 업종 대표들 다 보거든요. 네. 50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면서 해도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저 혼자 보면 이거 뭐 20, 30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좀 익숙해지면 매일 1시간만 투자해도 볼 수 있고요. 근데 나 아직 그 정도 안 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한 3, 4시간 투자하면 볼 수 있으니까. 네. 보는 방법들은 간단해요. 어떻게 됐니? 삼성전자 1월 달에 어떻게 움직였니? 뭐 이런 차트 한번 보고, 또는 이제 개별 재료들이 뭐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너무 좋았어. 그럼 그 다음에 뭐까지 보면 되냐면 그 아래에 있는 뭐 5조짜리, 3조짜리, 1조짜리 반도체 움직임들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 보면 이제 반도체가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오늘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주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폭락이나 봐요. 그럼 다 삼성전자- 파란색이네요. 이제 이건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너무나 당연하죠. 금요일 다 날 파란색이네. 거래소 지수가 3% 빠졌거든요. 네. 평균값으로 3% 빠졌다는 얘기는 당연히 플러스 난 종목이 많을 리가 없죠. 야, 지금 50위까지 딱 플러스가 3개 있네요. 그렇죠. 오르아이언, KT, SK 이노베이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날은 사실은 오늘 뭐가 올랐는지 뭐 얘네가 좋은지 그렇게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은 지금 1월 한 달을 보는 거니까. 네. 1월 한 달 동안을 보면 결국은 이 마지막 주 있잖아요. 네. 마지막 주 하락이 이제 노이즈에 의한 하락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게임스탑. 근데 그것도 100% 게임스탑 때문에 우리가 다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모든 재료들이 합산이 주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합산된 건데,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찾자면 워낙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도 아까 설명을 많이 드렸던 거고, 그러면 어쨌든 그 일주일의 하락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고점이 96,800원에서 82,000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에요. 특히 주린이들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다행이죠, 차라리.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 게. 뭐 좋은 운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 대장주들. 그럼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 중에, 주린이 분들 중엔 정말 주식이, 이런 말씀 뭐하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그럼 그런 분들 아주 단순하게,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당장 다시 오르겠지, 10만 원 가는 거죠,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죠. 당연히 10만 원이 못 갈 수도 있죠.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못 가고, 지금 이게 82,000원에서 10만 원을 다시 가기 위해서 한 달 안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한 달 안에 못 가는 확률도 높다고 보고요. 어쨌든 조정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조정권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럼 나는 삼성전자 왜 샀는데? 나는 삼성전자가 제일 좋다고 해서 적금 붙듯이 샀어. 여러분들 2달 있다 적금 깨나요? 안 깨잖아요. 그럼 적금 붙듯이 삼성전자 샀는데 뭐 요번 달에 떨어졌다고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적금 붙듯이 사는 분들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는 게 있는데, 매월 나의 평균 매수 단가가 평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에도 샀다가 8만 원에도 샀다가 내 평균값은 평준화가 되니까 떨어진다고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죠. 싼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네요. 적금처럼 돈이 있으니까 적금부처럼 들어가는 분들은 애초에 걱정하는 게 좀 말이 걱정할 안 필요 된다.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럼 지금 걱정할 사람들은 누구냐? 누군가요? 8만 원 밑에 산 사람들도 걱정할 필요 없겠죠. 아직도 이익 구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점이 내 본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제일 지금 힘든 사람들은 사실은 요 9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이죠. 1월 달에 사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작년까지는 9만 원 이상에서 살 기회가 없었어요. 8만 원이니까. 맞아요. 그럼 8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100% 올해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올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주식 딱 첫 달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처음에 벌었냐 잃었냐는 중장기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IMF 직후에 들어와서 주식을 막 시작하면서부터 벌었던 사람이고, 근데 제 그때 기억에, 그때 제 주변의 분들이 돈을 다 벌었냐 하면 그 당시는 다 벌었죠. 네. 왜냐면 너무 좋을 때니까 한 그쵸, 1년 그쵸. 다 벌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분은 10분 중에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결국은 자기가 무슨 주식 천재인 줄 알고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초에 들어오신 분들, 네. 이분들은 지금 자기가 주식 천재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2달 내내 그냥 뭘 사고 뭘 팔아도 계속 2달 내내 돈 벌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공부를 굉장히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1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서 아내하고 계좌 빼거나, 또는
아,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굉장히 긴장하구나. 그 그치. 긴장감을 유지하면 1월 달에 손해난 거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월 달에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공부하시면서 좀 더 보유하시고요. 그 밑에서 사신 분들은 뭐 10만 원을 내 원금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네. 어쨌든 삼성전자는 단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조정. 21선 밑으로 내려갔으면 차트상으로는 야 이거 61선이 지금 7만 5천 원인데 여기까지도 조정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이제 차트적인 분석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도 조정이라는 건 최악의용을 말하는 거죠. 최악. 여기 조정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지를 해줄 텐데 그 전에 지지가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단기 조정에 들어간 게 맞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이렇게 옆으로 가면 좋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단 1차 지지선이 붕괴가 된 거죠. 붕괴된 거지,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이 붕괴가 됐으니까 이렇게 이평선이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더 세밀하게 하면 작도법이라 그래서 선 막 그면서 해야 되는데 그 의미 없어요. 그냥 이평선이 지지선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네. 자, 그다음 그럼 SK 하이닉스는 뭐가 다르겠니? 뭐 다르겠어요? 똑같겠죠. 똑같네요. SK 하이닉스는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상 한 업종에 하나만 사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상 일단은 같은 반도체에서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둘 중엔 뭐가 더 좋아 보이니?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헤지펀드들이 기본 전략이기도 하고요. 네. 뭐 짜장면이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를 선택 못하면 뭐 좋아하세요? 저는 짜장. 저는 오늘 먹으면 짜장입니다. 왜냐면 저는 술을 먹은 다음 날은 저는 명확해요. 술을 먹은 다음 날은 짬뽕, 술을 먹은 전날 술 안 먹었으면 짜장면. 전날 어제 술 안 드셨군요. 안 드셨어요? 안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의 선택은 바로바로 네. 나와야 될 정도로 주식을 해야 되고요. 그럼 저는 그걸 20년 동안 했으니까 비슷한 종목 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즉답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LG화학은 보세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21선에 좀 붙어 있는 느낌이죠. 네. 좀 더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LG화학 말고 삼성 SDI를 볼까요? 이제 21선에 와 있죠. 이런 게 이제 차트 분석이에요. 그러면 얘는 더 강했다는 얘기예요. SK이노베이션은 심지어 21선 위에 있죠. 네. 이거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는 하락장이었지만 일주일 동안 하락장이었지만 잘 버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탑10 업종이 지금 현재 짝짓기로 딱 10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10개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반도체,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2차 전지, 네이버랑 카카오가 인터넷, 4차 산업은 인터넷,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랑 기아차가 완성차잖아요. 그러니까 5개 업종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현재. 탑10 안에. 이 5개 업종만 확실히 해부하고 공부하면 지금 장에서 무조건 성공합니다. 왜? 얘네가 주도주니까. 얘네가 주도주예요. 상승장은 무조건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고 주도주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방금 말한 5 업종만 공부 확실히 하면 절대 이번 상승장에서 나는 소외되고 이런 건 없어요. 이거를 안 산 사람들이 소외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 5 업종 중에서도 2차 전지가 가장 강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런 논리로 설명을 드려요. 2차 전지가 가장 강한 이유는 실적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장 잘 잡고 있는 업종이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려요. 왜냐하면 바이오나 뭐 인터넷 업종인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실적을 잡았다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바이오랑 4차 산업, 2차 언택트 인터넷 업종들은 성장성은 높은 거 인정하는데 수익성이 그렇게 과연 잡았냐? 좀 약간. 그러면 반대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쪽은 당연히 실적 있는 성숙 기업들이에요. 막 초기 성장 기업들은 아니라고요. 그잖아요. 반도체가 뭐 초기 성장 기업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20년 동안 최고 기업이었는데 20년 동안 매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의 속도는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반도체랑 자동차도 탑5 안에 무조건 들지만 얘네는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인 거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산업이 자동차 반도체고 그래서 안정성이 좀 더 가미되어 있는. 근데 2차 전지는 성장과 실적이 딱 잡혀 있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뭐 우리 주변에 꽉 차 있나요? 아직도 멀었거든요. 근데 성장을 그만큼 하는데 아예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벌써 계속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올해 한 해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주가가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을 저는 2차 전지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전히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21선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